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김상철 선생님 영어 수업 시간일 텐데요. 5월 둘째 주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또 고3이기 때문에 영어 쓰기 및 말하기 수행평가 초록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리서치 발표를 진행하게 되죠. 그거를 위한 마지막 최종 수업 시간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다 앉아 있을 텐데 리로스쿨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서요. 수행대회 탭에 보면은 영어 탭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영어 2 수행평가 영문 초록 작성 최종본 제출이라고 하는 과제를 들어갑니다. 이 과제의 내용을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글 초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항목에 맞게 학습지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조금 다듬고 영어로 바꿔서 오늘 시간 안에 제출을 할 거예요. 이 링크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기 일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름에 맞게 들어가면은 확인이 다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정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마지막 한글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이것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은 추가로 덧붙여서 오늘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쓰기, 말하기,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주시고요.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내용은 복사 붙여넣기는 가능하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및 표현 같은 거를 확인을 해요. 이 영어 투 안내 이 파일을 보면 되는데요. 쌤이 미리 다운을 받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평가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용, 언어 사용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평가는 이제 암기를 해서 언제 보냐? 6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요. 그래서 6월 둘째 주 우리 대망의 6월 모의고사 본 그 다음 주에 있는 영어 김상철 선생님 시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 진행했던 쓰기 수행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내용을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도 평가 기준을 보면은 좋겠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의 요소, 이 5가지가 포함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동기, 그리고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론을 포함하면 개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은 오류의 개수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텐데요. 그것은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추후 반에 다 공지가 이미 아마 됐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같이 영어로 살펴보자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초록 abstract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점들이 바로 우리가 평가에 사용될 그 요소입니다. 그 동기, motivation이라고 하는 거는 reason for writing. 이 초록을 왜 썼냐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이 연구가 왜 진행이 되었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주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주제가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게 바로 problem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what problems does this work attempt to solve? 대체 나의 이 연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연구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상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실험 방법 또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해서 이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작성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가장 마지막에 밝혀주시면 됩니다. 의의 또는 한계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은 초록이죠, 초록. 초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교 생활 동안에 진행한 연구는 사실 좀 거창하죠. 탐구 보고서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이 안내를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다고 글 쓰기를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번, 2번 문항이 있죠. 연구를 진행한 시기, 그리고 연구의 제목 및 간단한 한글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원래 먼저 밝혀줘야 돼요.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은 탐구 또는 연구 이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은 점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교 생활 동안에 그리고 그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재가 됐던 이제 고교 생활 동안에 진행한 여러분들의 개인 또는 팀별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칸에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거가 뭐 1학년 1학기 팀별 대창푸다 하면은 1학년 1학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창푸다라고 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창푸의 내용, 이제 제목을 포함해서 그게 어떠한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밝혀주면은 이 초록의 원문이 되는 여러분의 연구 보고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메인은 이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인데요. 한글 초록은 여러분이 이미 제출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 평가 기준에 맞게 다듬어 주세요. 다듬고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영문 초록을 작성해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형태를 띠는 것이 좋을까? 초록은 여러분이 내용은 사실 이미 수행평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예시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글 논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영문 초록과 한글 초록이 같이 준비가 된 거를 DBP야 웹사이트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찾아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이 초록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좀 선생님이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서 이 두 번째 거를 그 예시, 그러니까 내용 구성에 예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라고 실은 거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원문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끔 밑에 링크를 달았으니까 어떻게 이게 요약이 되는지가 궁금하면 원문을 참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장 구조적으로 잘 잡힌 이 두 번째에 대한 예시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제목은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의 온라인 학습 패턴과 학습 효과. 온라인 학습 패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상관이 있냐 없냐를 연구했다라는 논문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기 전에 이게 바로 동기죠, 동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 온라인 학습이 교육 환경에서 주요 학습 기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의 온라인 학습 패턴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이 논문에서 밝힌 것은 무엇이냐면 또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연구는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본 연구에서는 학습사들의 온라인 동영상 학습 횟수와 시간을 주요 요소로 두고 매 학습에 대한 형성평가와 함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 또 온라인 동영상 학습 횟수와 시간을 요소로 둬서 이것과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 무엇을 연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고, 이 한 문장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덧붙여서요. 이것은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어떤 내용에 대한 상관관계냐 봤더니 그 데이터를 추출한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과목에 대한 온라인 강의 패턴, 학습 패턴이라는 거지. 그리고 학생들의 사례를 분석을 했더니 그 결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result죠. 그래서 학습평가는 형성평가와 학습 횟수, 학습 시간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실시를 형성평가를 하는 거랑 학습 효과가 그렇게 관계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형성평가에 응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적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평소 얼마나 그 온라인을 듣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글만 봤을 때는 이 연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짧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핵심만 이렇게 추려내고 내가 연구자로서 이 논문을 더 읽을 필요가 있다 하면 읽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록의 의미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에 바로 이게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 필자는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학습 효과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작성해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는 아마 그 논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쓰진 않는 것 같네요. 아니면은 이 상관관계가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막 홍보할 정도로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마지막에 여기서는 한계를 조금 나타냈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앞으로 추후 연구자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죠. 아, 내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다음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포맷에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문장에서는 내가 연구하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내가 연구를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뭐 문헌조사라면 어떠한 자료를 참고했는지, 그래서 그 참고해서 실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또는 한계가 있었다면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풀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이 내용을 거의 그냥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일부 몇몇 초록에서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연구했다. I studied, I researched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1인칭 주어, 1인칭 주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적인 내용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I나 we. 우리가 논술문에서도 나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락으로 구성을 해 주시되 평가의 기준은 다시 보면은 15문장 미만이에요. 15문장 미만. 예전보다 내용이 굉장히 꽉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꽉 찬 15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만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글 그리고 영어 초록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